네, 오늘 깜짝 놀랐을 뉴스입니다만 알쏭달쏭한 뉴스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에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도 몰랐다 그러고 유엔도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못 해주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청와대에서 몰랐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직접 한번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인데요. 터키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천 차장.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 가긴 가는 겁니까? 일주일 내에 갈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주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기문 유엔의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더 할 말이 없다. 말도 안 했는데 더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외교부 관계자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도 유엔의 대변인조차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는 건지 네. 안 가는 건지 지금 알쏭달쏭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는 분명하게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 어떤 네. 정상급 방문이기 때문에 네. 만일에 이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었다면 당연히 오늘 뭐냐면 그런 부분은 전혀 합의된 바도 없고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네. 그러지 않고 계속 일종의 노코멘트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가는 문제가 이미 사실상 합의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난 5월에도 네. 당일날 아침에 말하자면 갑자기 이유도 되지 못하는 그냥 네. 북한에서 이후로 불발됐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러한 디테일한 일정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5월 달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려고 했죠. 서울 온 김에 육로로 개성공단을 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무산됐거든요. 이번도 그럴 가능성 때문인 것 같은데 좀 설 있게 앞서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1979년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도 방북했었고 90년대 초반에도 그랬었는데 자, 간다면 어느 경로로 가는 겁니까? 이번에도 서울로 왔다가 육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보통은 유엔 사무총장은 전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초청하는 나라, 그러니까 방문하는 나라에서 전용기를 보내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보통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북한의 고려 항공의 비행기가 많이 낡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뉴욕으로 전용기를 보내준다면 그거 타고 북한까지 들어가기가 상당히 멉니다. 내려서 한번 네. 비행기에 기름도 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가능성은 육로보다는 비행기 타고 갈 텐데 네. 일단 유엔 사무총장이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또는 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네. 거기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고려 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가는 그 비행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5월달 개성공단 계획할 때 네. 육로로의 방문을 계획했던 것은 네. 개성공단이라는 자체가 한국과 어떤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어떤 네. 상호 이익을 보는 하나의 경현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많은 인원들도 어떤 육로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코스를 택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간다기보다는 유엔 사무총장 대 북한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 땅을 밟아서 갈 가능성을 그런 코스를 택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관심을 끄는 게 국내 정치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개헌 얘기 있잖아요. 그때 기자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드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네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림을 전제하에 우리가 이원 국정부대를 하자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요. 친박 진영 내에서 저렇게 개헌 얘기를 에드벌룬 듯이 딱 띄었다 다시 빠진 듯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실제로 반기문 외교 담당, 안보 담당 대통령을 염두에 둔 개헌 이게 실현 가능한 건가요?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네. 어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 국민의 정말 열화와 같은 열망이 함께 어우러진 87년과 같은 직선제 열망이 분출했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집권자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집권 이후를 위해서 집권 세력들이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개헌은
다 실패했습니다. 네. 왜? 이것은 장기 집권 음모다라고 그 상대 야당 진영에서 한번 그 치는 순간 이것은 네.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어떤 헌법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국민 다수의 뜨거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어떤 네. 음모적인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는 상당히 힘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서울을 거치지 않고, 만약 간다면 서울을 거치지 않고 한국을 거치지 않고 갈 것 같고, 현재 이제 일요일 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어느 곳에서도 간다, 맞다 설명이 없습니다. 참으로 알쏭달쏭한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이 될 것 같은데, 과연 한 주 내에,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까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